전체 채무 중에 아주 적은 비율만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기각당할 위험도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놓는 것보다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해주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자. 그래서 빨리 사회로 제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해주자 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자들이 선착순으로 달려들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간다 라고 하면은 뒤늦게 달려든 채권자에게는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보거나 채권자가 돈을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지 못하는 채무를 탕감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재산을 어디다가 빼돌려 놓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무를 다 탕진해 놓고 제도의 이점만을 노려서 절차를 남용하는 건 아닌지를 법원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행성 거래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식 코인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도박이라든지 뭐 스포츠 토토 같은 사행성으로 분류가 되어서 주식 코인으로 손실본 금액들도 모두 다 이제 변제에 투입되게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업무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근 몇 년 전부터 뭐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서 수원, 부산 회생법원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코인 손실금에 대해서는 이제 사행성 채무로 보지 않고 주식 투자로 손실 본 금액만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지 않게끔 업무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특히나 뭐 광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일부 지방법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식코인을 다른 사행성 채무하고 동일하게 봐서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끔 하고, 결국엔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거는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유의 깊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치성 소비인데요. 유흥이라든지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명품 소비, 게임머니, 별풍선 이런 행위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최근 1년이나 2년 동안의 계좌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유흥으로 빠져나간 돈, 게임머니나 별풍선으로 소비한 돈 같은 경우는 내가 소비하고는 없지만 현재 계속 갖고 있는 돈으로 간주해서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편파변제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어차피 내가 지금 돈 못 갚아서 개인회생 하는 거고 개인회생에서 갚는 거지만 적어도 나랑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분들한테만 먼저 돈을 갚아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돈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특정 채권자만을 우대해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이 돈을 몰아줬다 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실무적으로는 이 돈은 내가 줘서 없지만 계속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청산가치에 잡게 되고, 결국엔 그 부분만큼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금 인출인데요. 보통은 ATM에서 현금을 수시로 뭐 자주 뽑아서 어디다 쓰는지를 못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제 유흥비로 사용하시거나 지인한테 돈을 주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거를 필수적인 생활비에 썼는지, 뭐 사업상 자금에 썼는지, 아니면은 지인한테 빼돌린 건지 누구한테 그냥 줘버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용처가 밝혀지지 않는 돈들은 마찬가지로 뭐 사행성 소비라든지 편파변제나 뭐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모두 다 합산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 전체 채무 중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빌린 돈 중에 소명이 안 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봤을 때는 이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빼돌려 놓고 개인회생의 이점만을 얻기 위해서 절차를 남용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신청이 불성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를 남용하거나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는 결국엔 개인회생이 기각사유이기 때문에 소명이 일정 금액 일부분만, 전체 채무 중에 아주 적은 비율만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기각당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